자, 우리가 이제 교재 434페이지로 가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라는 걸 볼 건데 434페이지 가서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얘는 하는 내용이 회계상의 매출을 법인세법상의 매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회계장부상의 매출이니까 손익이 안 써 있겠죠. 그리고 매출을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위에 쓴 거랑 같은 표현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죄송해요.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을 얘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인데 그걸 얘를 다른 말로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이 조정은 세무조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 조정한 후 회계 매출액을 법인세법글로 조정한 후에 수익금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둘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액을 법인세법이 원하는 매출액으로 만드는 건데 근데 이 매출액을 조정하면서 이익의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이익의 차이가 안 나면 세무조정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목적은 매출액인 거지 세무조정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을 좌지우지하고 비용을 그대로 똑같이 인식한다면 매출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로 날 수밖에 없겠죠. 비용은 똑같이 서로 장부에 쓴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데 썼다고. 그런데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이 틀리면 서로의 이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자,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적혀 있는 거에서 사실상으로 지금 우리 434페이지에 있는 표현은 크게 충분히 필요한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계상의 수익인식하고 세법상의 수익인식은 거의 일치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 오른쪽 보시면 시형판매 있죠. 시형판매가 뭐죠? 그렇죠.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구매자가 구매하겠다고 의사표시하면 그때가 수익인식 시점이죠. 우리 법인세법도 구매 의사표시한 날에 우리는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는 건 대응원가도 같이. 왜냐면 매출만 인식하면 안 될 거잖아. 우리는 이익은 물건 판 거의 원가도 같이 대응해야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 그래서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얘도 수탁자가 그 상품을 판매한 날이니까 똑같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되는데 꼭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팔았는데 회계 처리는 누락해요. 12월 말에 받아서.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이나 회계생각이나 똑같으니까 매출로 인식해라라고 할 건데 근데 그때는 매출만이 아니라 우리 이익의 차이니까 비용도 같이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용도 처리됐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봐갈 거란 이야기예요. 또 이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적혀 있는데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이 작업 진행률은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많이 써요. 우리 회사가 건설업을 할 때 그럼 공사 수익금에서 많이 쓰는데 이 진행률을 어떤 기준으로 진행률 잡냐면 공사비로 잡는 거예요. 보시면 총공사 예정비, 총공사 누적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공사비를 얼마만큼 썼냐에 따라서 우리는 공사 진행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는 회계가 장부에 썼다라고 쓴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너가 공사비 이만큼 썼으면 몇 퍼센트 진행한 거야 라고 법인세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도급한 만큼의 금액은 도급한 거에 그 공사 진행률만큼은 수익 인식해야 된다는 게 법인세법 생각인데, 문제는 회사는 우리 공사비 얼마 썼으니까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공사 안 하죠. 그냥 뭐 계약금 중도금 뭐 이렇게 하든지 몇 퍼센트 완성하면 받든지 그 돈 받을 때 장부에 많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발생을 종종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게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하는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는 도급 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 할 건데, 이 작업 진행률은 총 작업 진행률이에요. 빼기 정기 말까지 수입 금액 인식액을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어 3년짜리였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쓴 공사비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하면 2년 동안 총 인식해야 될 수익 금액을 계산해서 그 전년도에 수익 금액 인식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올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작업 진행률은 어쩐지 글씨 느낌이 이상하더라. 률은, 자, 얘는 하는 게, 우리는 실제 당해 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얘를 총 공사 예정액으로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빼기 정기 말까지 수익 인식한 걸 뺀다라고 했죠. 지금 얘를 가지고 진행률로 도급 전체니까 여기는 누적액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누적액. 그리고 얘는 총공사 예정액인데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공사비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사비가 총공사비가 변동이 안 되면 그냥 나눈 대로 가면 돼. 근데 총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면 진행률이 틀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체 공사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앞에까지 수익 인식했던 걸 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법만이 아니라 회계 수익 인식도 동일해요. 그래서 회계상의 수익, 공사 수익금 인식액을 물어보든 세법상의 공사 수익금액을 물어보든 이 방식으로 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정기 말까지 수익 금액이나 수익 인식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총공사비라는 건 이거겠죠?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더하기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총공사비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변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누적액 가지고 쓰고 뺀다. 자, 이건 이론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보면 종종 만나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 한국말 알겠죠? 올해 지금 이전까지 들어간 사용한 공사비하고 누적액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정액하고가 합친 게 총공사비잖아. 그죠? 한국말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뭐 수익금액 조정면에서 장수시 유의사항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유형별 수익 인식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상품 판매할 때도 인도한 날이고, 뭐 위탁 시험 판매는 방금 이야기했죠. 자, 할부 판매에서 회계 기준에서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 구분했나요?
계정 과목 말고 우리 그에 따라서 수익 인식액을 구분했나요? 우린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우리 3,600만 원짜리 36개월이든 10개월 할부든 대변의 제품 매출은 3,600만 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시점에 전부 다 전액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고 장기 할부 판매는 따로 이렇게 글자를 앞에 넣어요. 그래서 인도 기준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쓴다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뭐냐면 계약서에 약정한 거. 우리 36개월 할부인데 올해 1월 1일에 샀다면 올해 1,200만 받을 거잖아. 그럼 1,200만 원만 수익 인식하는 거 인식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용역 제공은 진행 기준이고 그럼 진행 기준인데 우리 괄호에 보시면 단기 건설 공사는 완성 기준을 수용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올해 공사 시작하는데 내년 정말 12달 안에 공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공사도 할 거고 내년에도 하겠죠. 그러면 올해 공사비만큼 진행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완성 기준을 하겠다라는 건 올해는 하나도 인식 안 하고 내년에 전액을 인식 한 방에 하겠다라고 해도 우리 회계 기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 좀 해주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 다 안 만들었으니까 돈 못 받았을 거잖아. 장기 할부든 뭐든. 근데 이거 너 돈 다 받았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완성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 자, 나머지는 우리 그냥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강조해서 말했던 거 다시 보면 다음 페이지. 자, 수익금액 특례라고 적혀 있죠. 자, 수익금액 특례의 좌측을 보시면 장기 할부 매출이에요. 단기는 아니에요. 장기 할부 매출에서 자, 원래 원칙은 인도 기준. 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 우리가 시험 볼 회사예요. 우리가 시험 볼 회사는 어쩌다 한번 정말 어쩌다 한번 본 문제에 한해서 일반 법인이라고 가정한다라는 글자가 어쩌다 한번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 있으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인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회계장부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특례를 보면 원칙은 법인세법이 인도 기준인데 그런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해 준다라고 적혀 있죠. 얘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아래 거 말고 지금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이 그래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인도 기준 하면 그냥 인도 기준인 거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 수용한다라고 표현해요. 기준 수용 인정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얘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고 얘는 인도 기준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3,600만 원을 인도 기준 전부 다 매출로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1,200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장부에는 3,600 적었는데 2,400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매출액이죠. 그럼 대응되는 원가도 취소해야 될 거잖아요.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위에 거하고 의미 차이 이해가시나요?
장부에 1200, 3600 기준 했을 때 1200 매출이다라고 하면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고. 그런데 얘는 지금 아래 노란색은 3600 했는데도 2400 취소해서 1200 하는 거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세금을 빨리 내는 게 좋나요? 늦게 내는 게 좋나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세율이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세금을 늦게 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과세 이연 시킨다라고 표현하죠. 법인세 과세 이연은 우리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2,400만 원 3분의 1을 뒤로 밀면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적용시켜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용역 제공 등에 따른 특례 적혀 있는데 건설공사. 단기 건설공사는 원래 원칙은 단기만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원칙은 진행 기준인 거예요. 원칙은 둘 다 진행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 이 단기 건설공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을 허용한다라고 적혀 있죠. 회계 기준에서 장부에다가 진행 기준 몇 % 완성했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공사비 60% 썼어요. 그러면 6천만 원을 공사 수익금으로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부에 완성 기준으로 썼다면 올해 하나도 그냥 그 수익으로 인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법도 착하니까 진행 기준이 원칙인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선택 가능한다는 건 얘도 수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완성 기준 수용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해 준다. 그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완성 기준 하게 되면 완성 기준이 인도 기준이죠. 다 만들어서 넘기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가 특례죠. 한 대로 해주는 거는 특례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 근데 얘는 또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진행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공사비 6천만 원 잡았는데 이거 그냥 거꾸로 세무 조정하면서 취소시켜 버릴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두 개 특례는 기억해 두세요. 특례. 자, 장기 건설은 대신 이런 거 없어요. 애누리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장기 건설 공사는 그냥 아예 강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냥 아예 회사가 얼마 했던 간에 장기 건설 공사 공사비 가지고 진행료 계산해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그냥 바로 세무 조정 다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뭐 회사가 많이 했으면 줄여라. 높이 했으면 늘려라. 공사비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의 차이만큼은 이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1억 공사비 중에 6천만 원의 공사비를 썼다면 6천만 원만큼 공사비 원가는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공사비 쓴 거니까. 그럼 60%니까 우리는 그 60%쓴 만큼의 수익이 있겠죠. 그럼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저와 같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저 메뉴를 볼 건데